목 근육을 강화시켜주면 목의 피부 아래에 있는 근육이 튼튼해지면서 피부도 거기에 이제 짱짱하게 이제 탄력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네. 쭉 올려주시고. 오,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데? 아, 어렵지 않아요. 네. 좀 웃긴 자세긴 한데 네. 자, 이번에 입을 아주 크게 벌립니다. 배 제대로 피고 있나요? 네. 진짜 못없애나? 그래, 이건 최경희 원장님한테 물어봐야겠다. 가보자.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찾아왔는데요. 네.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뭐 눈가주름이나 뭐 팔자주름 이런 거는 사실 뭐 시술 같은 걸로 많이 없애잖아요. 근데 목주름은 네. 한 번 생기면 좀 없앨 수 없다. 없앨 수 없다. 네, 그렇게 들었는데 네. 이게 사실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목주름은 없앨 수 있다. 있다. 네. 아, 있군요. 그럼요. 목주름을 얼굴 주름과 좀 비교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아무래도 얼굴에 더 신경을 쓰시는 부분도 있지만 방금 이제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셨던 팔자주름 예를 네. 들어보면 이 팔자주름이 생긴 거는 피부가 얇아지면서 생긴 꺼진 주름이거든요. 피부가 꺼졌을 때는 사실 채워주면 한 번 시술로도 확 올라와요. 자, 눈가주름이나 미간주름은 근육이 움직이면서 생기거든요. 이렇게 찡그릴 때, 눈가 웃을 때. 네. 그러다 보니까 보톡스 시술 아시죠? 네. 네, 이 보톡스를 한 번만 맞아도 근육이 딱 정지되면서 주름이 쫙 펴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효과가 좋은 시술이 있는데 이 목주름은 너무 넓고 그렇죠. 되게 아플 것 같아요. 아프기도 하고 위험할 것 같기도 하고 아예 없을 거다라고 단정지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통감이라고 해서 모든 피부에는 이제 통증을 일으키는 감각이 있기는 한데 통감이 부위마다 다르거든요. 얼굴은 이마, 입가 주위 너무 아파요, 사실. 네. 근데 사실 이 목은 어떤 경우에 마취 크림을 바르지 않고도 주사를 하는 부위입니다. 그만큼 통증이 덜해요. 그래서 정말 아프지 않은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뭔가 목은 생명을 좌우지우지하는 어떤 부위인 것 같고 그쵸. 해서 목에 주사 잘못 놓으면 뭔가 큰일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목도 얼굴 피부와 똑같습니다. 주름이라는 건 뭔가 나이랑 관련이 조금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 목주름은 20대인데 막 목주름 있는 사람이 있고 맞아요. 50대, 뭐 60대인데 저보다도 없는 사람도 있고 맞아. 이러던데 이건 네. 왜 그런 건가요? 네, 아마 아나운서님이 조금 더 관찰을 잘 하셨다면 네. 이 20대에 있는 주름과 더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이제 60대, 70대 분들이 가진 주름의 차이를 알 수 있을 거예요. 20대 분들은 주름이 가로주름으로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엄청 고민이에요. 왜냐면 눈에 너무 잘 띄니까. 그렇죠. 네, 깊이 이렇게 팍 패여 있는 가로주름은 주로 10대에도 관찰을 할 수 있고 10대, 20대. 그런데 이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주름은 가로가 아니라 세로주름이에요. 이게 중력 방향으로 점점 처지는 거죠. 그럼 사실 뭐 선천적인 건 어쩔 수 없다 쳐도 네. 이 후천적으로 되는 주름 네. 이거는 그럼 왜 생기는 건가요? 이 목주름이 제가 보면 예전보다 더 빨리 생기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정말 목주름 시술 받으러 오시면 정말 나이가 지극한 분들이 시술을 받으러 오시는데 요즘은 30, 40대만 돼도 목주름 시술 받으러 오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20대들 가로주름 때문에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네. 이제 당연히 시술로 또 좋아지는데 이 세로주름이 왜 이렇게 빨리 생길까 생각해보면 스마트폰 사용. 이렇게 고개를 네, 구부리고 있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자세 때문에 이 주름 많이 생깁니다. 자세 때문에는 접히는 부위가 생겨서 가로주름도 많이 생기고 계속 목을 아래로 떨구고 있다 보니까 세로주름도 동시에 생길 수 있고요. 스마트폰이라고 이제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모니터 하루 종일 쳐다보시는 분들. 그러니까 사실 스마트폰을 보는 게 잘못은 아닌데 자세가 잘못인 거죠. 그렇죠. 스마트폰 사용하실 때 이렇게 사용하세요?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몰래 할 수도 없고 약간 조금 그래서 저는 약간 저는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대부분이 고개를 숙이고 하실 거예요. 네. 모니터도 이렇게 수평으로 모니터를 바라봐야 되는데 대부분이 아래로 보고. 그렇죠. 네, 이런 자세가 가장 영향이 있고
그리고 목주름이 잘 생기는 자세를 6, 7시간 동안 내내 취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바로 잘 때. 잘 때도 목을 이렇게 조금 그렇죠. 구부리고 맞아요. 자면? 보통 이제 높은 베개를 맸을 때 네네. 이렇게 꺾여서 주무시는 경우가 있고 네. 또는 옆으로 자면서 웅크리고 주무시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고 또는 이제 하시는 일 때문에 계속 무거운 거 들 때 그러면 이제 한쪽으로 계속 이렇게 고개가 치우쳐지면서 주름이 잡히는 경우도 있고 네. 예, 그런 경우가 이제 다 후천적으로 목주름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죠. 예전에도 뭐 눈가 주름이나 뭐 피부 주름 같은 거 얘기를 하면요. 네. 이 보습이 안 돼서 건조해지면 주름이 생긴다. 맞아요.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네네. 목주름에도 좀 해당되는 얘기인가요? 네, 가뭄이 계속됐을 때 땅 보셨죠? 네. 쩍쩍 갈라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피부에 이 탄력이 정말 중요한 3대 요소가 있는데 콜라겐, 엘라스틴, 히알루론산. 근데 히알루론산이 수분을 담당하는 애인데 네. 이게 나이가 들면서 점점 없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수분이 점점 떨어지면서 피부가 그 가뭄의 땅처럼 쩍쩍 갈라지듯이 이제 건조해지면서 잔주름이 생기고 이게 큰 주름으로 바뀔 수 있죠. 그래서 수분 관리가 정말 중요한데 목의 피부는 얼굴 피부보다도 더 건조해요. 아, 그래요? 네. 피부가 일단 얇고 얇다는 건 이제 콜라겐, 엘라스틴, 히알루론산이 적고 목은 얼굴보다 이 피지선의 발달이 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조하기도 하고 그래서 주름이 더 잘 생기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분 관리 정말 잘 해주셔야 돼요. 눈가 주름 같은 거 하면 뭐 아이크림 바르고 네. 뭐 이런데 뭐 수분크림 같은 거 바르는데 네. 그럼 뭐 넥크림 뭐 이런 것도 있나요? 네, 크림 있습니다. 아, 있어요? 네, 있어요. 눈가 주름 전용 크림 그거를 얼굴 전체에 바르라고 해서 굉장히 히트쳤던 제품이 있었어요. 그래요? 그 얘기는 이제 좀 더 수분과 이 탄력의 기능성을 가진 눈가 주름 이제 전용 크림을 얼굴 전체에 바르면 더 좋아져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처럼 결국 이 얇은 이 목 피부를 위해서 더 수분감 있고 더 탄력이 좋은 크림을 듬뿍듬뿍 바르면 훨씬 좋겠죠. 그래서 넥 전용 크림이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네. 굳이 넥 전용 크림을 사용할 필요는 없고 사실 또 어떻게 보면 이 목이라고 하는 피부 면적이 꽤 넓습니다. 바디크림 같은 게 조금 다소 저렴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 바디크림을 이제 건조해지지 않게 수시로 듬뿍듬뿍 발라주는 게 더 좋아요. 그럼 피부에 자외선 같은 거 많이 쐬면 이렇게 주름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그럼 목도 똑같이 자외선을 받으면 생기니까 목에 선크림을 발라도 되는 건가요? 꼭 바르셔야 합니다. 발라요? 선크림 꼭 바르셔야 돼요. 이게 얼굴만 피부가 아니잖아요. 탄력을 유지하는 콜라겐, 엘라스틴 이런 탄력 섬유 때문에 이 우리가 이렇게 이제 모양이 지탱되고 있는 건데 햇빛 즉 자외선에 의해서 이 콜라겐, 엘라스틴이 파괴돼요. 그러면서 탄력이 뚝 떨어지는 거거든요. 얼굴에는 꼼꼼히 이 선크림, 자외선 차단제 잘 바르시면서 관리를 하시는데 목에는 발라야 되는지조차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유명한 사진이 하나 있어요. 얼굴에 꼼꼼히 자외선 차단제 바르셔서 얼굴은 팽팽한데 목은 평생을 안 바르셨던 한 여성분이 목이 짜글짜글한 그런 사진이 하나 있거든요. 네네. 그런 것처럼 얼굴 바르실 때 목에도 역시 자외선 차단제는 잘 발라주셔야 됩니다. 바를 때 목에 보이는 부분만 바르면 안 되고 뒷목도 발라주시고요. 맞아요. 네, 남자분들은 머리 짧으시니까 네네네. 이 뒷목도 역시 자외선을 받을 직접 수 있죠. 닿는 곳이고 이 귀 뒤쪽 맞아요. 네, 거기가 타더라고요, 저는. 여기 주름 생긴 분들 많으세요. 그래서 거기까지 꼼꼼히 발라주시면 좋아요. 운동법이라든가 뭐 아니면 피부를 어떻게 좀 만져준다거나 네. 뭐 그런 방법도 있을 것 아, 같은데 있죠. 어떻게 할 수 네, 있을까요? 사실 저는 굉장히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물론 뭐 목주름이 생겨서 이미 생긴 목주름 좀 개선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병원에 오셔서 시술의 힘을 이제 빌리셔야 되지만 미리미리 좀 관리를 잘 하시면 네. 내년에 생길 주름이 10년 후에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관리하는 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게 목이 근육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목 근육을 강화시켜주면 목의 피부 아래에 있는 근육이 튼튼해지면서 피부도 거기에 이제 짱짱하게 탄력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근육을 좀 긴장을 풀어주고
근육의 힘을 길러주는 그런 운동들이 있습니다. 항상 이제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우리 목에 힘이 들어가니까 먼저 좀 긴장도를 풀어주기 위해서 스트레칭 해주시는 거 좋아요. 그럼 위로 쭉 올려주시고 3초. 시원하죠? 오, 네, 시원하네. 네, 자 어깨 끝 잡으시고요. 네. 머리 잡으시고 쭉 옆에 목의 근육과 피부도 쭉 늘려주세요. 네. 3초. 자 여기 반대쪽도 같이. 오, 생각보다 시원하죠? 어렵지 않은데요? 아 어렵지 않아요. 네. 좀 웃긴 자세긴 한데 네. 자, 이번에 입을 아주 크게 벌립니다. 네, 맞아요. 근데 여기를 쫙 핀다는 기분으로 아, 이 턱끝과 이 목선을 핀다는 기분으로 이 안에 넓게 펴진 근육의 이름이 활경근인데 네. 하고 다물어주시고 네. 그래서 펴주시고 다물어주시고 배 제대로 피고 있나요? 네. 네네네 아, 맞아요. 오, 네. 네. 그렇게 한 5번씩 하루에 한 3번 이렇게 해주시면 좋고 네. 그리고 이제 목주름이 생기는 게 자꾸 고개가 앞으로 숙여지는 거잖아요. 네. 목 근육만 약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 등 근육이 약해지면 뒤에서 잡아주는 힘이 없으니까 자꾸 앞으로 처지게 돼요. 네. 그러니까 어르신들 이제 걸어가는 이제 자세를 보면 이렇게 앞으로 꾸부정하시잖아요. 네. 그게 이제 등 근육이 힘이 없어서 그래. 등에 보면 이제 목에서부터 시작해서 어깨까지 넓게 펴져 있는 승모근이 있는데 네. 승모근의 힘을 또 이제 강화시켜주면 이 등 뒤에서 딱 잡아주니까 목이 이렇게 아, 딱 서 있는데 힘들지가 않죠. 승모근을 강화시키는 운동도 한번 알려드릴게요. 네. 여기서 어깨를 살짝 이렇게 약간 뒤로 보내세요. 네. 반 정도. 네. 넘어갔어. 넘어갔어요. 네. 네. 살짝 뒤로 보내주시고 네. 그다음에 이 어깨 높이만큼 펴주시고 네. 이렇게 펴주시고 이렇게 날개짓 하듯이 음. 이렇게 승모근을 이렇게 파닥파닥. 네. 원래 잘 안 되는 건가요? 이렇게. 아, 이렇게. 많이 잘 안 되시죠? 아, 그래요? 아, 이렇게. 네. 그래서 뒤로? 파닥파닥. 네. 오. 뒤로. 그러면서 이 승모근을 이 가운데 척추 사이로 접어준다는 생각으로. 네. 이러면 승모근이 이제 강화되거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한 10번씩 하루에 또 3번. 네. 음. 이렇게 파닥파닥. 앞을 보시고. 목에 너무 힘주지 마시고. 네. 이렇게 하면 그 승모근이 강화되니까 어깨가 펴지면서 목을 드는데 힘이 들어가지 않는 거죠. 네, 목 자체 힘이 안 들어가죠. 네. 그러면서 이렇게 펴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오. 또 시원하죠? 오, 네, 좋은 것 같아요. 사실 네. 이게 뭔가 목주름이 확 개선됐다 이런 것보다도 뭔가 내가 자세가 좋아졌다 이런 맞아요. 생각도 들고 네네. 굉장히 좀 좋네요. 네, 대부분은 자세가 흐트러지면 목주름이 잘 생겨요. 선생님 그러면 아까 목주름을 없앨 수 있다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뭐 목에다가 뭐 필러를 맞는 건가요? 아니면 보톡스 같은 걸 맞는 건가요? 어떤 주름이 왜 생겼는지에 따라서 이 시술 방법이 또 굉장히 다양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냥 보톡스 필러 이게 아니라 네. 요즘은 또 이 탄력이라던가 주름을 개선하는 방법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맞는 주름에 맞는 시술을 받으셔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제 보톡스도 근육에 맞는 보톡스가 있고 네. 피부에 맞는 보톡스가 있거든요. 이 보톡스의 원래 기능은 근육에 주사를 해서 이 근육이 움직일 때 신경 전달 물질들이 있거든요. 이 근육에서 이 근육으로 신경 전달 물질이 이동하면서 근육이 움직이는데 보톡스를 놔버리면 그게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이 안 나오니까 얘가 더 이상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움직인다는 거는 얘가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일을 안 하면 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얘가 안 움직이니까 이 위에 있던 피부도 안 움직이겠죠. 그러면서 이제 주름이 펴지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건데 목은 근육에 보톡스를 맞으면 절대 안 됩니다. 아, 그래요? 목은 관절 부위예요. 아, 그렇군요. 네, 보통 이제 관절하면 손목, 네. 무릎, 뭐 어깨 관절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는데 네. 움직일 수 있는 부위는 다 관절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거든요. 더군다나 얼마나 잘 움직이는 관절 부위냐면 360도 움직일 수 있어요. 그리고 위, 아래, 옆 이렇게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이 목에 근육에 놓으면 깁스한 것처럼 되는군요. 일단 근육에 힘이 빠져서 이게 들고 있기도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목에 보톡스를 놓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잘 놓는 이제 선생님을 만나서 시술을 받으시는 게 좋은데 그래서 이 피부에 맞아야 돼요. 피부.
근육이 아니라 피부 얇은 층에. 네. 그거를 스킨보톡스라고 하고 또는 더모톡신, 더미스가 이제 진피라는 뜻이라서 더모톡신이라고 하는데 그 피부층이 얇게 맞으면 피부가 이렇게 펴지는 팽팽해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시술도 도움이 됩니다. 근데 스킨보톡스는 조금 효과가 짧아요. 네. 한 2개월, 3개월까지도 안 가는 것 같은데 보톡스를 근육에 맞으면 그 효과가 한 4개월, 5개월 가거든요. 네. 근데 스킨, 즉 피부에 맞으면 효과가 짧게는 정말 한 달, 뭐 2달, 3달? 3달까지도 안 가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 효과가 짧아서 이 보톡스만으로 내 목주름이 펼 수 있느냐, 사실은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너무 자주 맞아야 되니까. 네. 근데 한 번 시술을 하고 나면 주름이 펴져서 그 펴진 효과가 영구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아나운서님이 주름이 있어서 제가 주름 시술을 해드렸어요. 그러면 오늘 그 주름은 펴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주름이 펴진 걸로 쭉 가는데 그 다음에 피부가 다시 또 노화가 돼서 주름이 생길 수 있는 거죠. 네. 너무 다양한데 요즘은 콜라겐을 만들어주는 스킨 부스터 주사가 많거든요. 네. PN이라고 해서 일종의 DNA 주사가 있고 그리고 실 성분을 넣어줘서 그 실이 녹으면서 콜라겐을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는 이제 시술이 있고 실제로 또 이게 실을 이제 바늘을 이용해서 넣어주는 경우도 있고 아주 작고 고운 입자의 필러를 사용하면 네. 시술한 티 나지 않게 매끈히 이렇게 또 주름이 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또 목 전용 뭐 이런 시술들이 또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럼요. 심지어는 울세라, 뭐 티타늄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어요. 이게 이제 탄력을 주는 레이저나 이제 뭐 고주파, 초음파 장비들이 있는데 얼굴에 많이 받으시거든요. 그거 목에도 역시 가능합니다. 네, 목에 가능해요. 다 피부니까. 그 탄력을 주기 위해서. 근데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되는 게 그런 초음파, 고주파, 레이저는 요 갑상선이라고 하는 호르몬에는 닿지 않도록 조심해 주셔야 돼요. 요 가운데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샘 조직이 있거든요. 네. 우리 몸 대사에 이제 사용되는 호르몬을 만드는데 여기 이 샘은 이제 보호를 하셔야 돼요. 선생님, 이거는 조금 제가 해도 되는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네네. 이 목주름에 진짜 좋은 음식, 목주름이 이런 것도 좋은 있나요? 음식? 네, 이런 게 있나요? 좀 진짜 어려운 질문이네요. 사실 어떤 음식을 먹었더니 목주름이 안 생기더라. 그렇죠. 뭐 목주름이 예방되더라. 라는 음식은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하지만 연관되는 음식들이 있는데 이 목주름도 생각을 해보면 피부의 염증으로 인해서 이게 주름이 더 잘 잡힐 수 있거든요. 네. 그럼 내 몸에 이제 염증이 쌓이면 그게 뭐 목주름뿐만은 아니겠지만 목주름, 얼굴주름, 뭐 피부의 탄력 이런 것들이 떨어지니까 항산화제를 좀 잘 챙겨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항산화제라고 해서 어려운 게 아닙니다. 비타민 C, 비타민 E 이게 대표적인 항산화제인데 비타민 C와 비타민 E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잘 아실 거예요. 뭔가 새콤달콤한 거 이런 거에 이제 비타민 C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뭐 오렌지, 뭐 레몬, 자몽, 뭐 딸기 이런 이제 과일에 많이 들어있고 채소로는 파프리카, 브로콜리에도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있어요. 네. 비타민 E는 지용성 비타민인데 그래서 약간 기름진 음식들, 올리브유, 과일은 아보카도에 많이 들어있고 견과류 그리고 이제 기름진 생선, 연어나 참치 이런 거에도 이제 비타민 E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잘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 가지 조금 유의할 점을 말씀드리면 비타민 C는 수용성 비타민이라서 많이 드셔도 우리 몸에 필요한 만큼 사용하고 남은 거는 그냥 배출을 시키는데 비타민 E는 지용성 비타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 배출이 안 되고 몸에 쌓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E가 들어가 있는 음식은 적당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선생님, 제가 오늘 목주름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고 많이 해결을 했는데요. 네. 선생님, 마지막으로 한 줄 처방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줄 처방전. 목주름 관리는 꾸준히가 중요합니다. 꾸준히 가시면 네.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자세. 네, 그래서 올바른 자세로 너무 장시간 이제 고개를 숙이는 행동은 피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염증을 없애는 항산화 음식을 많이 드셔라. 세 번째는 너무 높은 베개를 베고 계신다면 베개부터 바꿔라. 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해주신다면 또 이
목주름에 좋은 운동 아까 제가 알려주셨던 네 그거 꾸준히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오늘 선생님한테 많은 걸 배웠는데 네. 이걸 그냥 배운 데서 그치지 않고 네. 꾸준히 해야 목주름도 좀 개선이 될 것 같은데 저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